한 세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주객관적 조건에서 사회주의적 평등만을 앞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주의 문제는 현재 한국 현실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중심적 주요 모순과 과제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가 문제가 아니다. 분단체제의 현실에서 광범한 대중이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정서적, 이념적 거부감이 상존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이념을 앞세우는 것은 진보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야가시킬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방식을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 일단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가장 긴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의 맨 밑에 부분을 점점 찍고 오는 것을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민주노동당이 시간이 없다고 보니까는 매우 두서가 없으렵니다. 자,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적 지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최기영의 글입니다. 당연하다. 그러나 당면한 진보적 민주주의 변혁 단계를 무시하고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정치 노선을 바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좌편향이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통일전선적 대중적 성격을 상실하는 좁은 길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당 계급만의 계급정당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민중을 총망라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을 쓴 최기영이라는 사람은 일심회라는 간첩단의 구성원이었고 또 민노당의 정책 이제 복역하고 나와서 민노당의 정책 기획실장인가 무슨 하여튼 그런 것을 했고 통진당에서도 지금 핵심 간부입니다. 자, 그 사람의 말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패라 인용문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개혁은 자본주의를 정상 운영하지만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 자본 자체를 소멸시키는 부분적 개혁 과정을 동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개조 과정은 자본의 소멸이 아닌 중심이 아니라 자본의 소멸이 중심이 아니라 일반 민주주의 개혁의 방향과 초점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본주의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소멸시키는 데 목적을 삼지 않고 개조에다가 목적을 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넘어가서 한호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한호석이라는 사람은 민노당의 미주 동부지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고 아마 통진당에도 지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한호석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맨 마지막 인용문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변혁을 포기하고 개량에 안주하는 비변혁적 삼인주의도 아니고 현실과 동떨어진 급진적 사회변혁을 꿈꾸는 좌파적 사회주의도 아니고 오직 이 땅의 현실에 부합되는 과학적 변혁 사상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정치 이념으로 채택한 것은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서 이탈한 우경적 정치 이념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실현해가는 긴 노정에서 사회주의 초급 단계를 규정한 정치 이념이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글을 맨 마지막 것을 그 다음 인용문의 첫 번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죠.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행단계의 민주주의다.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마지막 인용문을 읽어보시죠.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변혁과 경제체제의 변혁을 동반하는 두 단계 사회 변혁의 발전 과정에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사회 역사 발전의 주체로 일어서는 저 눈부시게 새롭고 멋진 세상에 당당히 내걸 새로운 사회의 첫 번째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 실체를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여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맨 먼저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원리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97페이지 인용문에서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는 대다수 국민대중의 이익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는 데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특권적 지배 세력들의 배타적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자유민주주의 제도란 그것을 합리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원천적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권력은 소수 특권 세력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고 대다수 민중들은 실질적 권리가 배제되어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평등하고 대등한 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국가보안법이 아니고 국민주권입니다. 대등한 국민주권이란 환상에 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특권적 지배계급이 존재하며 그들은 대다수 민중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착지수탈하면서 정치, 경제적 주권을 억압한다. 이거 박경순이가 쓴 글입니다. 그 다음 인용문을 또 읽어보시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결국 소수 독점적 지배 세력이 사회적 부와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민중들의 정치적 권리를 빼앗아간다. 그 결과 민중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채 무권리 상태로 떨어진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숨길 수 없는 본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기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인용문입니다. 자본가들의 독재에 다름 아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극복하고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 또한 우리의 지상 과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8페이지 인용문에 국민주권 부정과 민중주권의 추구, 거기에 소개된 인용문을 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민중주권 사상이야말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그리고 민중주권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기초로 되고 있는 국민주권 사상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주권을 비판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 국민주권의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대의민주주의를 원리적으로, 여기서는 비난한다고 부드럽게 썼지만 원리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자, 그 원리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한번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본가 계급이 주도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실현 방식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이다. 이것은 각종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일단 선거가 끝나면 민중들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형식적 민주주의 방식이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는 그 정치 방식에 있어서도 민중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민중적 방식이란 민중들의 자주적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고 유도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인용문들은 대개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을 원리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선거 유예 방법으로도 집권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선거 유예 방법으로는 집권은 건 안 됩니다. 근데 얘들은 선거 유예 방법으로 집권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100페이지에 밝혀진 바와 같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통진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의 모든 면에서 위배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우리 독일 헌법재판소도 말하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말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기본 구성 요소를 대충 정리를 해보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6가지는 기본 아까도 다 전 시간에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다시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기본적 인권 존중, 그 다음에 국민주권, 세 번째 이상하게 헌재나 우리 헌재나 독일 헌재는 의회민주주의를 빼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민주주의는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 분립, 그 다음에 경쟁적 복수정당제와 선거제도. 복수정당이라고 해서 경쟁적이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경쟁적 복수정당제와 선거제도. 6번째로 사회재산과 시장경제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중심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소개하면서 그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설명한 이론가들의 글이 이 6가지 사항을 모두 다 적대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진당은 모든 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